지금 AI 분야는 그야말로 격변하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우린 AI 시스템이 해낼 수 있는 이 모든 환상적인 일들을 기대합니다.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새로운 에너지원도 찾아내고 인류를 위한 이 모든 경이로운 일들을요. 그것이 바로 AI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존재합니다. 만약 인류 최초의 AI 시스템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만들어지거나 불안전하게 구축된다면 그 결과는 진짜 끔찍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와이어드는 혁신을 미화하지 않고 해부합니다. 비판적이지만 희망을 논하고 기술 만능주의가 아닌 기술과 인간이 어떻게 만나는지 그 본질을 논합니다. 오늘 와이어드는 구글 AI 심장부 딥마인드 CEO 데미스 하사비스와 마주 앉았습니다. 데미스 하사비스. 그는 2024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고 그 업적은 거의 정밀 실험 수준으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는 데 있습니다. AI 컴퓨팅 기반으로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하는 충격도 안겨주었죠. 또한 그는 영국 기사자기를 받은 인물입니다. 우리는 AGI, 즉 인간 수준 인공지능 또는 범용 인공지능, 생각하는 기계 무엇으로 부르든 간에 이 AGI가 일의 미래 그리고 AI 시대에 구글이 어떻게 경쟁할지에 대해 논했습니다. 빅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Base 44 super agents, the next thing you can't live without. No setup, just say hello. Every tool you already use, plugged in a click. Analyzing the competition and delivering a brief before you finished your morning coffee. All while clearing up your email, scheduling meetings, and reminding you of the important stuff. Time to update what you think is possible. Base 44 super agents. 빅 인터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데미스. 감사합니다. 자, 그럼 AGI 이야기부터 조금씩 시작해보죠. 당신은 지능 문제를 풀고 그 지능으로 다른 모든 것을 해결한다 라는 비전으로 딥마인드를 설립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게 한 20년짜리 미션이었죠? 그리고 지금 15년쯤 지났는데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제 느낌엔 우리 공식 판단으로는 정확히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범용 인공지능, 즉 AGI가 고작 5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미로군요. 네, 제 생각에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우리가 정의하는 AGI를 갖게 될 확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데미스, 당신 동료 몇몇은 2, 3년을 말하고 다른 이들은 좀 더 길게 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말 가깝고 정말 빠른 시일 내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가까이 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분야에서는 AGI의 정의를 두고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정의에 따라 언제 AGI가 등장할지에 대한 예측도 달라지죠. 딥마인드는 처음부터 꽤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제 공동 창업자이자 수석과학자인 셰인 레그가 2001년 초쯤에 AGI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데 기여했는데요. 저희는 늘 AGI를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종류의 인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인간 마음을 기준 삼는 관점이 중대한 이유는 인간의 마음이야말로 범용 지능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현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우주 전체에서 유일할지도 모르죠. 따라서 어떤 시스템을 AGI라고 주장하려면 그 지능이 인간처럼 특정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지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빈칸이 채워지고 또 모든 체크리스트에 V자 표시가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AGI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 지금 AI에는 빠져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최신 라지 랭귀지 모델이나 챗봇을 사용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주 잘 아실 듯합니다. 예를 들어 추론, 계획, 기억력 같은 영역에서요. 저는 현재 시스템이 진정한 의미에서 발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창의력을 발휘하거나 새로운 과학 이론에 대한 가설을 세우는 일 등을 말입니다. 물론 이 시스템들은 지극히 유용하고 또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명백한 결함들이 있죠. 사실 제가 아직 AGI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응답 일관성 때문입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준 문제를 푸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 알파폴드 시스템처럼요. 하지만 바로 그 시스템이 다른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수학 문제에서조차 헤매거나
심지어 한 단어에 포함된 글자 수를 세는 일에도 실수를 합니다. 이런 수준의 극심한 성능 차이는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죠. 그리고 이는 이 시스템들이 아직 완전히 일반화되지 않은 사실을 보이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AGI를 갖게 되면 그때는 세상이 한순간에 변하는 일종의 이 세상판이 완전히 뒤바뀌는 현상이 일어날까요? 상전이 같은 현상 말입니다. 모든 체크리스트가 채워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탄생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지배하는 일종의 권능을 주게 될지 상상하기조차 버겁군요. 그것 역시 현재 논쟁 중인 주제입니다. 그 현상이 점진적인 전환일지 아니면 계단 함수처럼 급격한 도약일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 추측을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점진적인 변화에 더 가까울 듯합니다. 설령 그런 시스템을 손에 넣는다 해도 현실 세계는 여전히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공장이나 로봇 이런 개체는 여전히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디지털 지능 효과가 실제 세계 속 많은 존재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듯합니다. 아마 10년 혹은 그 이상이요. 물론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다른 이론들도 있습니다. 네, 구글에 있었던 에릭 슈밋이 말하더군요. 이는 마치 이진법과 같다고요.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우리보다 먼저 AGI를 손에 넣으면 우리는 그냥 끝장입니다. 누군가 딱 10분이라도 먼저 AGI를 얻으면 그 격차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더 큰 격차를 계속 유지할 테니까요. 당신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미지수 중 하나죠. 그 일이 바로 때때로 하드 테이크오프 시나리오라고 불리는 가설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AGI 시스템이 자기 자신을 개선시키고 어쩌면 자기 자신의 미래 버전을 직접 코딩하면서 극도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예를 들어 불과 며칠 정도로 발생한 작은 격차가 순식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거대한 심연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다른 여러 시나리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만약 자기 개선 능력이 그런 식으로 가속화되지 못한다면 비슷한 시기에 AGI를 갖게 되는 우위가 의외로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는 중요합니다. 이 문제들은 지정학적인 문제입니다. AI 시스템에는 그걸 설계한 사람들과 그들이 속한 문화 가치와 규범이 어느 정도 각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한 질문들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글에서 AI를 개발할 때 개발자의 가치관과 문화가 AI에 반영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겠군요. AI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인간을 능가하면서 통제 불가능한 속도로 폭주하는 현상. 만약 이러한 하드 테이크오프 시나리오가 사실이라면 일단 여기서 뒤처지면 끝장나. 무조건 우리가 먼저 가야 돼. 와 같은 경쟁 압박을 느끼십니까? 지금 이 분야는 모두가 알다시피 매우 격렬한 시기입니다. 엄청난 자원이 투입되고 있고 수많은 압박과 연구되어야 할 주제가 산적해 있죠. 다른 모양과 질량을 지닌 압박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AI 시스템이 해낼 수 있는 모든 멋진 변화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의학과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겠죠. 이미 우리가 만든 AI를 통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50년 묵은 숙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알파폴드는 아미노산 세열만으로 3D 구조를 정확히 예측하죠. 과학자들에게 이 도구는 마치 새로운 언어 구사 능력이 갑자기 생긴 일과 같습니다. 앞으로도 알파폴드를 통해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내고 새로운 에너지원을 발견하는 인류를 위한 이 모든 경이로운 일들을 고대합니다. AI가 우리에게 하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존재합니다. 만약 인류 최초의 AI 시스템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만들어지거나 불안전하게 구축된다면 그 결과는 진짜 끔찍할 수 있습니다. 제가 크게 우려하는 위험은 최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이든 불량 국가든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범용 AI 기술을 해로운 목적으로 전용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본래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기술을 나쁜 곳에 쓰는 일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AI 자체의 기술적 위험입니다. AI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더 주체적으로 행동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주변 가드레일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가, AI가 그 안전장치를 우회하진 않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각은 인류가 만들 첫 시스템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상업적 동기가 있고 국가적 동기가 있으며 또 누가 선두에 있는지, 그 프로젝트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걱정해야 할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기업들은 제발 우리를 규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자사에게 규제가 필요하다면서요.
하지만 지금 미국에 국한하더라도 현 행정부가 AI에 규제를 가하는 것보다는 중국을 이기기 위해 AI 기술 발전을 가속하는 데 더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규제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대응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반드시 고려해야 할 다른 지정학적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5년 전과는 여러 차원에서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점점 더 강력해지는 이 시스템들을 둘러싼 합리적인 스마트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계속해서 스마트 규제가 지닌 가치를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규제는 제가 늘 확신해 왔듯이 5분 투자로 미국 배우기. 미국 전문가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금융 계좌 신고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칭 FBAR 혹은 FATCA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 금융계좌 신고 규정은 미국 세법상 내국인이 해당 규정에 부합이 되면 미국 외에 존재하는 모든 현금성 금융자산의 계좌를 미국에 보고를 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각 FBAR, FATCA 규정별 세부 내용은 저희 채널에 미리 올려둔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영상 끝나면 마지막에 추천 영상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나라에 있는 내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여 도대체 미국 국세청에서 어떻게 아는지와 신고하시면서 납세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심치 않게 뉴스 언론을 보면 해외 계좌 신고 규정을 지키지 않아 엄청난 벌금을 추징받는 민사상의 징벌 혹은 형사상의 문제가 벌어진 기사들을 최근에는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한 나라입니다. 2010년 미국은 해외 계좌 신고법을 미국 세법상 내국인들이 지켜야 하는 내국세법에 신설하여 미국 납세 의무자 계좌를 보유한 전 세계 금융기관이 미국 납세 의무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화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양국 간 상호 교환하거나 미국만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방식으로 정부 간 협정 체결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3월 기준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113개국이 같은 내용의 금융정보 교환 협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2014년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국세 납세 의무 촉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여 2016년부터 매월 6월에 금융정보를 모두 취합하여 9월에 정기적으로 미국으로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주 중앙일보 뉴스를 보면 한국에 있는 제2금융권 포함 1447개의 금융기관이 미국 국세청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적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가로 간략하게 해외 계좌 신고 규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세금 보고 시 실수하고 있는 내용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성년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도 부모 등 보호자가 같이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 은퇴연금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그 해에 혹시 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 기준에 부합되는 계좌인 경우는 연금 역시도 신고 대상입니다. 셋째, 라이프 인슈런스 즉 생명보험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 역시 아닙니다. 은행 계좌가 아니라서 안 해도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FBR도 FATCA도 은행 계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이나 주식 투자 계좌 역시도 포함됩니다. 넷째, 잔고가 현재 0원이거나 사용하지 않는 계좌 그리고 그 해에 닫아버린 계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아마 이것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잔고 계좌의 합계액이나 연말 잔고액을 기준으로 신고 기준을 삼기 때문에 0원이라고 하더라도 계좌가 아직 살아있다면 신고를 해야 하고 세금 보고 그 해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거나 은행을 방문하여 닫았거나
오랜 기간 활용하지 않는 계좌라고 하더라도 세금 신고 회계 연도에 계좌가 살아 있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다섯 번째, 공동 계좌인 경우 내 목만 보고를 하면 된다. 이것 역시도 아닙니다. 연중 잔고가 가장 높았던 잔고 최고액이 2만 불인 내 계좌에 내가 50%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1만 불만 내 돈이라고 하더라도 2만 불인 잔고 최고액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상 저희가 해외 계좌 신고하신 내역을 검토하다 보면 많은 납세자분들께서 가장 많은 해외 계좌 신고 시 실수하시는 탑5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자, 배당 등 소득이 따로 있다면 당연히 해외 소득으로 소득 신고도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해외 계좌 신고 자체로는 과세 목적이 아닌 이상 가급적 누락 없이 신고하시고, 특히 해외 계좌에 있는 돈을 해외 계좌 신고를 한 적이 없어서 세금으로 다 정산이 된 아무런 문제 없는 내 돈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송금해 가져오기가 어려운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해외 금융계좌 신고만 별도로 하시더라도 세금 보고 기간에 신고하시는 FATCA도 조건에 맞추어 개인이든 법인이든 미국 세법상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내국인인 경우 해외 계좌 신고를 꼭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도 유용한 미국 배우기 5분 되셨길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국제적이어야만 합니다.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을 보면 다소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이 시스템들은 디지털이고 결국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지역에서만 기술을 제한한다면 전 세계를 위해 만들어지는 이 강력한 AI 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성 측면에서는 사실상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 국제적 협력이나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연구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 발전함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그런 민첩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일터와 산업, 즉 노동시장 전체와 개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AI가 사람들 직업을 가령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디자이너나 개발자 같은 창작직, 그리고 수많은 사무직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제 견해는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경제학자들과 이야기해보면 경제 전문가들도 노동시장의 판도가 아직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특정 분야 사람들은 이러한 AI 도구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죠. 알파폴드처럼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AI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는 인간 업무 능력을 보강해주는 부가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직업 세계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일반적으로는 AI와 같은 이 새로운 도구나 기술을 활용하는 실제로는 더 나은 새로운 직업들이 창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이라는 좋은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두 기술 모두 사라진 일자리보다 훨씬 더 많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까요? 물론 두고 봐야겠죠. 사람들은 항상 이 새로운 기술만큼은 다를 거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터넷과 모바일과는 정말 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년간은 인간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높여주는 엄청난 도구들을 갖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창의적인 작업을 위한 매우 유용한 도구들이죠. 우리 개개인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거의 초인처럼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에 있어 일종의 황금기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글쎄요, 만약 AGI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새로운 직업들 역시 AGI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네, 바로 그 지점이 AGI가 가져올 다음 질문입니다. 하지만 설령 그런 능력을 갖게 되더라도 우리가 기계에게 맡기고 싶지 않은 일들도 많다고 봅니다. 저는 가끔 의사와 간호사를 예로 듭니다. 의사가 하는 일, 특히 진단은 AI 도구가 도움을 주거나 심지어 AI 의사를 상상할 수 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간호와 같은 일은 로봇이 하길 원치 않을 듯 싶습니다. 간호 업무는 인간적인 공감과 돌봄이라는 감성적 측면, 즉 지극히 인간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실로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달라지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졸업하는 학생에게 뭔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 AGI 시대에 평생에 걸쳐 일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 말입니다.
물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계속 바뀌겠지만 지금 당장 제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5년 또 10년 후에는 이 새로운 AI 도구들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10배는 더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학생들이 이런 AI 도구에 흠뻑 빠져서 그 가능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탐험하길 바랍니다. AI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STEM, 즉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는 물론이고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프로그래밍을 이해해야만 이미 공개된 모델들을 기반으로 직접 수정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훌륭한 오픈소스 모델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파인 튜닝과 시스템 프롬프팅, 명령어 설계 같은 분야에서 누구보다 능숙한 플레이어가 되길 바랍니다. 진짜 독보적인 실력을 갖추는 거죠.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 도구들로부터 최상의 결과를 뽑아내는 법을 깊숙이 배우고 여러분 연구 과제나 프로그래밍, 수업 과제 등에 직접 적용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이 도구들을 가장 잘 다루는 사람, 가장 멀리 나아갈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5년, 10년 범위를 조금 더 넘어서겠습니다. 20년, 심지어 30년 후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AI가 하는 세상, 또 AGI가 모든 곳에 존재하는 그 세상은 물론 상상조차 쉽지 않지만 과연 어떤 모습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우리는 이른바 극단적 풍요 시대에 접어들어야 합니다. AGI가 제가 가끔 뿌리 노드 문제라고 부르는 사회가 직면한 핵심 근본 문제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즉 사회의 모든 병목이 연결되는 최상위 근본 문제들 말입니다. 좋은 예시로는 질병을 정복하여 훨씬 더 건강하고 긴 수명을 누리게 되는 시기,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내는 일 등이 있습니다. 최적의 에너지 저장 장치, 이를테면 2차 전지라든지 더 나은 상온 조전도체, 핵융합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때는 인류가 최고로 번영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할 겁니다. 인류가 별들로 놓인 바다를 항해하고 은하계의 새로운 터전을 일구는 그런 SF 같은 시대 말입니다. 만약 다음 시대가 순조롭게 흘러간다면 저는 그 시작이 앞으로 20년에서 30년 안에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데미스가 말한 번영의 시대, 첫인상은 기존에 썼던 툴 대비해서 굉장히 좀 명확하고 정확한 툴이다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몬데이닷컴 운영 이후에 카테고리 확장을 통해서 제품 개발량이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끝까지 제품이 단종될 때까지 그런 관리하는 툴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다가 직원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몬데이닷컴 좀 적합하다. 먼데이닷컴의 자동화 기능을 활용하면서 매핑하는 시간, 데이터 작업 시간 합쳐서 90%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제품 개발부터 이제 생산, 디자인, 물류까지 이제 협업